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미국은 7만 명을 대상으로, 3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이랑 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건강에 좋았던 수면 시간은 바로 7시간이었어요. 7시간보다 적게 주무시거나 많이 주무시면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올라갔는데요. 특히 정말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이 위험도가 무려 2.2배가 올라갔고요. 하루에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도 위험도가 올라가서 1.6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연구에서요, 아주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수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시간 내지 8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을 때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바로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우리가 막 그 다음날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가 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 내 몸 전신의 염증도 올라가고요. 이슐린 저항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도 생기고 대사증후군으로 연결돼서 바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높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방송하고 또 부장일도 하느라고 수면 시간 확 줄었는데 저도 지금 중년이잖아요. 네. 걱정이 돼요. 네. 특히 이제 수면 시간 부족인 경우에 이제 중년 여성한테는 좀 치명적인데요.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은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심부전이나 이런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한 75% 정도 높아졌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우리 수면 각성에 중요한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도와줘요. 기능을 올려주고 또 수면 시에 필요한 잘 때 이제 체온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도와주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우울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도와드리게 되는데 이제 갱년기가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면의 이점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야간에 이런 홍조라든지 발한이 생기면서 밤에 자꾸 깨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수면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연구 결과에 너무 놀랐습니다. 네. 5시간 미만 잠을 자는 중년 여성의 경우 심부전이나 뇌졸중 위험이 75%가 올라간다는 얘기였는데 우리 박 부장님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괜히 심장이 좀 더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죠. 더 늘려야겠다. 또 너무 많이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말엔 10시간씩도 자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9시간 이상 자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수면하는 시간은 휴식 시간인데 길게 휴식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왜 오래 자는 경우 건강에 해로운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요. 수면 시간이 길다는 건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신체 활동도가 떨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잘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좀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오래 주무시는 분들이 일찍 주무셔서 오래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늦게 일어나서 오래 주무시게 되거든요. 이러면 생활의 리듬이 깨지니까 식욕 조절도 좀 잘 안 되고 스트레스도 받게 돼서 결국은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질환의 리스크, 특히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과유불급이라고 정말 딱 적정하게 자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수면 패턴을 가진 분도 질병의 신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수면 패턴일까요? 주세요. 자, 밤낮이 바뀌면 암에 걸릴 우려가 높다. 아이고, 어떻게. 예, 일단 잠을 자야 낮 동안에 손상된 이제 이런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 DNA를 또 합성도 하고 그리고 혈관에 안 좋은 이런 활성산소들 이런 것들도 중화를 시키고 또 뇌에 있는 많은 독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배출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한 연구에서 주야가 바뀌어 있는 이런 분들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 기능을 망가뜨려서 암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유방암이나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것 경우는 30%를 올렸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지 활성산소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낮 동안에 손상됐던 이 DNA 이런 것들을 복구하는 이런 작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수면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잘 때 심한 몸부림이나 잠꼬대를 하면 치매일 수가 있다라고요. 예, 실제 치매 환자분들 50%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잠이라고 하는 거는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뇌에서 나쁜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 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소가 쌓이면 이걸 배출해줘요. 근데 특히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 같은 것들이 뇌에 침착이 돼서 치매가 오거든요. 이런 독성 단백질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배출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숙면 시대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취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되고 결국 뇌에 침착이 되어서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수면 시간에 따라서 수면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저 붉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독성이 쌓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7시간 이상 주무신 경우에는 저 수치가 낮아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면과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의 관계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치매가 진행이 되면 뇌가 위축이 되거든요. 위축이 되게 되면 이런 꿈을 행동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렘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렘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 3명 중에 2명은 10년 뒤에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잠구대가 있거나 잠을 잘 때 이상한 행동 장애가 있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신경계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유심히 살펴봐야겠군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때 수면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네. 만세하고 자면은 건강에 안 좋다. 박 부장님. 그러니까요. 다 걸려요 오늘 어떻게? 아니 저는 이게 좀 편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쩌다 보면 우리 아들도 저랑 똑같이 이러고 자고 있을 그래요? 때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편해서 이렇게 자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디가 안 좋은 건가요, 전 지금? 네, 네. 사실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만세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게 되면 이제 견갑과 어깨 간격의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팔을 올리고 자는 것은 목 디스크나 횡격막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평소에 누워서 주무실 때 양팔을 올려주게 되면 몸이 좀 더 편안해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자세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어깨 관절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극상근 같은 회전근개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고요. 또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올리고 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을 잔다는 시간은 자체를 릴렉스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팔 근육과 이 목 뒤에 있는 승모근을 과하게 긴장시켜서 주무시게 되면 뇌의 혈액 공급 또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쩐지 옛날보다 좀 여기가 좀 뻐근하고 스트레칭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잘 때도 긴장 상태였던 네, 거예요. 억울해요. 네, 이거 네. 첫 번째는 이제 수면 네, 방법을 양 교수님 그래서 말씀 좀 팔을 듣고 올리고 들어볼게요. 자게 되면 기도가 좀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서 이제 코를 좀 골던 분들도 더 심하게 골고 또 수면 무호흡도 더 심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의심해 보는 게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하고 가슴 쪽에 흉곽 출구가 있는데 여기에 혈관과 신경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뭐 선천적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이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증상은 목에서 어깨부터 해서 팔, 손까지 저린 증상이 있거나 통증 같은 증상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만세 자세를 하면서 이 몸을 좀 이렇게 젖히는 행동을 하면 증상이 좀 완화되는 이것도 하나의 이 질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